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현대차에서 얼마 전에 프로페시라는 컨셉트카를 내놓으면서 아주 반응이 뜨거웠잖아요. 뭐 방탄소년단 출연해서 뭐 더 유명해지기도 했고 완전 대박이었죠. 그때 프로페시 컨셉트에 대해서 영상 찍은 사람 별로 없었는데 그때 제가 관련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한번 조회수볼까? 129만? 엄청납니다.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았던 차였어? 포르쉐 911 닮았다고 해서 더 난리였죠. 이때 네티즌들 반응을 한번 보면요, 911하고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도 되냐, 이거 좀 심하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차가 만든 911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이 아이오닉 6의 스파이샷, 그리고 실내 스파이샷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탈모인들의 희망이라서. 이게 프로페시아랑 이름이 비슷해서 천장도 이렇게 매끈매끈 반짝반짝 빛나서 뭐 일리는 있네요. 저는 뭐 아직 어려서 프로페시아 이런 이름 잘 모르는데 이 댓글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눈물이 나네. 근데 약간 반전이 있어요. 원래 이 차 이름은 현대차가 잘못 발표한 거죠. 영어로는 프라퍼시죠. 프라퍼시, 예언. 한글로 프로페시라고 써서 괜히 프로페시아가 떠오르게 이렇게 이름을 만든 거예요. 아무튼 영어를 한글로 바꿀 때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되죠. 예를 들어서 아테온, 아반떼 같잖아요. 근데 독일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르티온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사음절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르티온이라고 한글로 쓰면 조금 더 고급으로 느껴질 텐데 아테온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저렴한 차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자, 현대차는 아이오닉 6가 프라퍼시의 양산 모델이라고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게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연초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내놓을 차입니다 라면서 프라퍼시를 거기 딱 세워놨었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나온 사진들을 보면요, 이거 충격이에요. 네, 먼저 외관을 보죠. 포르쉐 911을 닮은 스포츠카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게 정작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뭐가 닮았어? 현대차가 직접 911 닮았다 이렇게 말한 건 그건 아니긴 한데 컨셉트를 봤을 때는 이거 누가 봐도 911이었잖아. 근데 이게 컨셉트에서 이어진 게 과연 뭐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프라퍼시하고 같은 차에서 영감을 얻은 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디자인이죠. 일단 측면 라인부터 보면요, 이거 그냥 보통 차인데요? 이거 그냥 가솔린 차라고 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그냥 평범한 비율이에요. 아반떼에 비해서 좀 루프가 부드럽게 내려가는 정도 느낌? 좀 실망스러운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느낌이 굉장히 독특하긴 합니다. 동글동글하고 귀여워서 나름 매력적인 자동차가 될 것 같아요. 사람들 취향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차의 외곽 디자인이 굉장히 각진 디자인이어서 이 직선적인 자동차 좋아하는 소비자들을 사로잡았다면 이 아이오닉 6는 곡선을 주로 해서 동글동글한 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잡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이죠.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디자인 의도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충전구는 이번에 제네시스 GV60에 들어가는 것처럼 동그라미 모양의 뚜껑이 열리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전기차 충전구로 보여지지 않고 기존 자동차의 주유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유구 같이 만들면 이거를 전동으로 여닫을 수 있게 할 수 있나? 수동일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전동이면 좋을 것 같은데. 정면 사진에 보면요, 프라퍼시가 살짝 떠오르긴 합니다. 정면은 꽤 예쁜데요. 폭이라든지 이 둥근 유선형이라든지 날렵한 코라든지 일단 장소가 되게 독특한데요. 지금 신차를 연구하고 테스트하는 남양연구소에서 찍혔어요. 이게 남양연구소 문이 있으면 문 안쪽에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찍어도 되나? 찍을 때 가만히 있었나? 약간 홍보용으로 이렇게 흘리는. 어쨌든 지금 앞부분 보면 포르쉐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테슬라 모델 3 같은 느낌은 드네요. 어쩐지 좀 스포츠카의 비율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지금 그릴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현대기아차가 내놓은 전기차들 보면 전기차라고는 하는데 그릴이 막혀있더라도 그 부분이 좀 뭔가 밋밋한 평평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아이오닉 6는 앞부분에 그릴이 완전히 이제야 제대로 없어지고 그 위치에 유선형 코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르쉐 박스터의 앞부분 코를 보는 것처럼 이 돌고래 코처럼 아주 날렵하고 예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기흡입구 그릴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이 아래쪽에 구멍이 좀 있어요. 전기차라도 모터, 배터리를 식혀야 되고요. 그리고 에어컨, 히트펌프 이런 것들은 에어컨은 당연하고 히트펌프 차량은 히터를 작동시킬 때도 외부 공기를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추운데 찬 공기를 또 끌어오면 따뜻하게 할 수 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이 GV60하고 나란히 이렇게 충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외관 크기를 보면 GV60이 아이오닉 5하고 길이가 비슷한 차인데요. 지금 봐서는 아이오닉 6는 그것보다 조금 더 길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이오닉 6가 아이오닉 5보다 더 긴 차로 예상되는데요. 물론 휠베이스나 이런 건 비슷할 거고요. 전고는 또 낮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실내 크기를 보면 더 넉넉하다 이렇게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아이오닉 5는 넓은 실내 공간을 내세우는 자동차였고요. 아이오닉 6는 실내 공간보다도
정도로 스타일링이 더 멋지다, 이런 걸 내세우는 자동차일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오닉 5, 6 그리고 옆에 있는 GV60 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갖추고 있죠. 카메라를 이용해서 후면을 찍고 그걸 모니터로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 이게 구현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심야에 이런 경우에도 잘 보여야 되고 아주 깜깜한 데서도 후측방은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역광 환경에서도 뒤에서 태양이 딱 내리쬐는 경우에 갑자기 어두워진다거나 까매진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개발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겠죠. 아이오닉 5 때는 인테리어에서 조금 불편을 느꼈는데 이번엔 또 어떤 식으로 보완했을지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휠도 지금 굉장히 독특하네요. 미래적인 느낌이 들긴 하는데 지금 보는 미래가 아니라 약간 옛날에 만든 미래의 느낌이에요. 폭스바겐 XL1의 휠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요즘은 이렇게까지 나 미래 휠이야 이런 식으로 내세우는 휠은 별로 없거든요. 일단 포르쉐 타이칸 휠 이래요. 아우디 이트론 휠 이렇고 EV6 휠은 이래요. 그러니까 공력 휠이면서도 공력 휠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요즘의 추세인데 지금 이걸 엄청 강조하고 있어서 좀 특이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휠인 것 같진 않고요. 여기 보이는 건 지금 18인치 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급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휠인 것 같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둘두로 55R18.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벤투스 S2AS를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타계절 타이어 여러가지 비교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타이어죠. 여기 보시면 이 타이어입니다. 괜찮은 타이어 쓰고 있네요. 실내도 유출됐습니다. 여러가지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는 운전석 사진도 유출됐어요. 되게 예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소재감이 좀 플라스틱 느낌이 많이 나서 조금 아쉽기도 한데 원래 이렇게 위장막 사진에서는 이거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실제 양산 사진 그리고 영상이나 실제 모습을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느낌은 너무 많이 나긴 하네. 일단 아이오닉 5의 인테리어 같은 느낌이 꽤 많이 듭니다. 일단 전면부 디스플레이 이거 아이오닉 5하고 똑같이 12.3인치 12.3인치 이렇게 두 개 연결해 놓은 디자인이고 가장자리는 화이트 베젤이 너무 튀어서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주변에 크롬 테두리를 하나 쳐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겐 조금 난이도가 있는 디자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센터 콘솔 부위는 꽤 다르긴 합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센터 콘솔 있는 부분을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넓은 공간을 이 앞쪽에 만들 수 있었어요. 지금 얘는 가운데가 굉장히 높은 터널이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막아놓을 필요가 있나. 그렇다고 해서 이 가운데 뭔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은 것도 아니에요. 양쪽으로 큰 막대가 있어서 이 수납 공간이 그렇게 넓게 나온 것 같지도 않네요. 그리고 창문 여는 스위치도 운전석 왼쪽에 보통 네 좌석을 다 여는 스위치가 있잖아요. 이게 가운데 센터 터널 쪽으로 이렇게 옮겨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하죠. 여러 차들이 이렇게 하죠. 사실 뭐 미니, 페라리 같은 슈퍼카 이런 차들 많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공간이 작은 슈퍼카나 미니 이런 차들은 일단 슈퍼카들 문을 이렇게 여는 차들은 윈도우 스위치가 여기 좀 애매하잖아. 문짝이 좀 작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많이 있죠. 근데 공간이 많은 차에서 굳이 여기다 놓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 일단 조수석에 별도의 윈도우 스위치를 달지 않아도 되니까 스위치 값이 절약된다 이런 장점은 있죠. 그렇지만 수납 공간이 줄어드는데 가뜩이나 지금 현대차가 수납 공간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더 줄어드는 게 이게 용납이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측면 도어 쪽에 보면 팔걸이가 굉장히 작거든요. 이 사진 보면은 앞부분은 그냥 없어요. 굳이 이렇게 만들었어야 됐나? 팔꿈치만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팔걸이인데 그럼 뭐 이 손은 두 손으로 핸들 잘 잡으라는 얘기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이상한 건 센터 터널 부분에 컵홀더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없진 않겠죠. 컵홀더가 너무 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해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아이오닉 5와 공통점이 많이 있죠. 일단 홈커버 똑같고 핸들 디자인 똑같습니다. 홈커버에 현대 엠블럼 없어서 이렇게 너무 심심해서 네모 4개 찍어놓은 거 그게 지금의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공조장치 그리고 스타트 스톱 버튼 이런 것들이 아이오닉 5하고 부품을 공유한 걸로 보입니다. 부품 공유 좋죠. 근데 아이오닉 5는 사실 차급이 그렇게까지 높은 급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렴한 전기차로 포지셔닝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아이오닉 5의 부품을 아이오닉 6가 공유하고 제네시스 GV60이 공유하고 이렇게 되는 게 과연 이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차 나오는 순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측면 모니터가 살짝 보이는데요. 사이드 미러가 카메라고 안쪽에 모니터가 있는데 이 모니터 위치가 아이오닉 5에 비해서 조금 더 앞으로 가고 조금 더 낮아진 것 같아요. 아이오닉이나 GV60이 약간 높아서 이 시선을 너무 강탈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조금 낮아진 건지 시승을 해보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충전 포트는 아직도 USB-A 타입이 보이고 있네요. 미래적인 전기차에 이거 언제 바꿔주는 건지 USB-C로 하면 뭐가 좋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USB-A와 C는 출력 가능 전력량이 완전 다릅니다. 전기차는 전기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차 안에서 차박도 할 수 있고 노트북도 써야 될 일이 있을 텐데 그럼 USB-C PD 정도를 넣어줘서 앞좌석에 앉은 채로 노트북도 충전하고 아이패드도 충전하고 이렇게 바로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야 편리하겠죠. 변식 변경이나 아니면 다음 차 만드실 때 꼭 USB-C PD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오닉 6 2열은 거의 아이오닉 5와 비슷해 보이네요. 아마도 수동으로 젖혀지는 부분 그대로 넣을 것 같고요. 전동으로 슬라이딩 되는 부분도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어 패널 앞쪽 부분에 홈이 파여 있거든요. GV60에서 여기 컵홀더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프라퍼시는 지금 컵홀더 형태도 아닌데 여기다 뭘 넣으라고 여기 수납 공간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수납 공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이 위치는 몸을 일으켜야지 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할 텐데 현대차 인테리어가 요즘 굉장히 아방가르드하고 굉장히 미래적이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인체공학하고 너무 멀어지고 있어요. 기능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 입혀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만 하나요? 현대차 인테리어 요즘 보면 약간 불편해지는 느낌이 있던데 좀 걱정입니다. 뒷좌석 사진에 시트가 지금 그레이색인데요. 누가 여기다 타이어를 그냥 실으셨어요. 뭐라도 좀 깔고 실으셨어야지. 아, 시트 오염 굉장히 심합니다. 그레이 사면 안 되겠네.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는 굉장히 독특하고 미래적인 디자인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근데 플라스틱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좋게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젊은 분들, 특히 미국 시장에 있는 젊은 분들은 우리나라보다 플라스틱에 대해서 훨씬 관대합니다. 거부감도 적어서 아마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파워트레인을 보면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GMP 플랫폼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전기차 아랫부분에 스케이트보드처럼 어지간한 차는 다 공용으로 사용하고 여기에 부품을 상당 부분을 공유하니까 차가 개발되고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나온다는 전기차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아이오닉 5가 58kW시, 72.6kW시 이렇게 두 종류의 배터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처럼 아이오닉 6도 같은 배터리 팩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오닉 5 수출 버전은 77.4kW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기아 EV6도 내수용 수출용 둘 다 77.4를 쓰는데 굳이 국내용 아이오닉에만 이렇게 용량이 적은 걸 쓰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배터리 팩 좀 키워주세요. 그리고 모터는 2륜구동, 4륜구동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텐데요. 2륜구동은 뒷바퀴 굴림, 4륜구동은 내바퀴 굴림이죠. 난 홈런 안 가니까 4륜구동은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전기차에서 4륜구동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모터 하나로 다 굴려주는 게 아니라 뒤에 모터 하나, 앞에 모터 하나 이렇게 모터 두 개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출력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코너링이라든지 홈롤을 간다든지 강한 토크에서 초반에 미끄러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퍼포먼스도 좋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4륜구동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본 롱레인지부터 무조건 4륜구동이에요. 4륜구동을 뺄 수가 없도록 돼 있죠. 근데 현대차는 이 2륜구동을 제공하는 게 아마도 정말 2륜구동을 팔겠다는 의지보다는 이 2륜구동을 기본으로 해놨을 때 보조금을 100% 받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2륜구동을 붙여놓는 것 같습니다. 굳이 2륜구동을 선택하시기보다는 4륜구동을 꼭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최고 출력은 225kW로 예상되고요. 약 300마력 정도를 뽑아낼 걸로 보입니다. 스포티한 느낌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기아 EV6처럼 출력을 조금 높인다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주행 가는 거리도 아이오닉 5하고 비슷할 텐데요. 테슬라는 한 번 충전으로 주행 거리가 528km를 가죠. EV6는 한 번 충전으로 475km를 가요. 그러면 아이오닉 5는 몇 킬로미터를 가죠? 405km. 아이오닉 5는 왜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 주행 거리 정말 중요한데 코나 EV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으로 406km를 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간당간당 못 갈 수도 있다 이 정도인데 전기차 전용 모델로 나왔다는데 코나보다 못하다니까 조금 아쉽죠. 아마 최근 들어서 코나 화재 문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오닉 5 나오면서는 BMS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마진도 조금 더 여유있게 이렇게 세팅해서 좀 안전하게 주행거리를 좀 낮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이오닉 6는 여러가지 면에서 아이오닉 5보다 주행거리가 더 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출력도 어쩌면 조금 더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배터리도 조금 더 크게 만들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오닉 5는 초기에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많은 분들이 저희 모카에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조회도 해주시고 정말 엄청나게 성공을 거둔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디자인적으로 조금 난해하기도 하다 이런 평가도 받는데 어떤 소비자들에게는 또 클래식한 느낌으로 어떤 소비자들에게는 또 미래적인 자동차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아이오닉 6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대중적으로 좀 예쁘게 인식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아무래도 숫자가 하나 위니까 그만큼 더 비싸질 수 있겠죠. 그리고 뒷부분이 해치백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치백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량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지 이런 거 살짝 우려되기도 합니다. 일단 출시 시기는요, 내년 3월부터 양산된다는 계획인데요. 요즘 현대기아차 추세를 보면 기아 EV6 같은 차는 양산보다 한 3-4개월 전부터 차를 보여줬거든요. 아이오닉 6도 아마 올해 말쯤에는 차를 공개할 걸로 보입니다. 목표되는 생산 물량은 연간 5만 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반떼나 그랜저보다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준. 많진 않은데요. 그래도 전기차에서는 꽤 높은 기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산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고요. 소나타, 그랜저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소나타 라인이 요즘 여유가 좀 있잖아요. 왜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유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랜저도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됐으니까 아산 공장은 충분히 나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GV60을 곧 내놓을 예정이고요. 현대차는 아이오닉 7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7은 중형 SUV가 된다고 예상하는데 어떤 분들은 미니밴의 전기차면 더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차가 좀 크고 전기차고 그리고 사람도 많이 타고 이런 차 사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이오닉 7의 출시 시기는 2024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추세로 보면 조금 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후년에 볼 수 있을 걸로 생각되네요. 요즘 들어서 정말 다양한 자동차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차들이 나온다는 점에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그런데 차들이 어느 정도는 좀 천편일률적이라는 느낌도 들어요. eGMP라는 플랫폼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다양한 차를 만들 수 있다면 저라면 여기에 2인승 오픈카, 스포츠카, 4인승 컨버터블, 트럭, SUV, MPV까지 이렇게 쭈루루룩 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온 차들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생겨서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다음번에 나오는 차는 또 어떤 게 나올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인승 컨버터블 만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가격은 한 3천만원대. 그렇게까지 출력이 셀 필요도 없어요. 한 200마력 정도. 이렇게 나와줘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 2천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자동차. 세컨카, 서드카로 사는 거지. 적어도 한 대는 팔려. 제가 살 거니까. 현대차 분들 정말 꼭 2인승 컨버터블 만들어주세요. 너무 기대됩니다.